한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지금 정부나 또는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나게 홍보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덕보다 실이 엄청나게 득보다 많습니다. 실이 많다. 네, 이것이 됨으로써 우리 안보가 더 위기로 어, 시달리고 있고 또 경제 위기까지 경제 가지고 올 수 얘기까지요. 있는 이런 근데 상황입니다. 한미일이 네, 뭉쳐가지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겠다, 네, 대응하겠다. 네,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됐다라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인데 그게 네. 아니란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네. 것은 한미 동맹으로도 충분한데 한미일 해서 사실 정상회담의 핵심은 안보 협력 강화예요. 음, 안보예요. 사실 거기에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안보가 핵심적인 안보. 것인데 예. 그동안은 우리가 한미일 협력의 기준치가 있었어요. 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정보 공유 정도는 좋다라는 것이 네. 과거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용인했던 기준이에요. 근데 음, 그 전선이 확대돼서 북한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만 문제라든가 네.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전선이 아, 확대돼서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경우는 삼국이 협의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선이 엄청나게 확대가 된 겁니다. 음, 북한에 국한됐던 문제들이 네. 전선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음, 북중러 구도를 강화시키게 돼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국방위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어요. 어,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 네. 전쟁이 났을 네. 때 일본하고 협의를 하느냐? 이 규정대로 하게 되면 협의하게 돼 있어요. 음, 한반도 유사시에 협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어떻게 뭔 협의를 하겠어요? 일본의 군사력, 자위대라든가 이런 데를 네. 어떻게 운영하고 한반도에 들어올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만 문제라든가 남중국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협의를 하느냐 하니까 이종섭 국방장관은 협의한다라고 답변을 어, 했어요. 그러면은 대만 문제라든가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또 네. 일본과 중국이 갈등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그렇죠. 위다오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네. 우리가 휘말릴 수가 있는 거죠. 분쟁에. 만약에 네. 거기서 국지전이 벌어졌다. 네. 그럼 그럼 우리도 우리도 거기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여기엔 의무 조항은 넣진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협력하니까 네.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휘말릴 수 있는 아,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전선이 확대됐다. 분야도 확대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보가 훨씬 더 위기로 치달릴 수가 오히려 있는 위기가 거죠. 됐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40년 전에 한미일 북중러 구도의 냉전 구도가 다시 재판되고 있는데 지금은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얽히고 설켜서 그렇죠. 근데 다시 이렇게 지정학적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느냐 안보도 위기로 빠지지만은 우리가 만든 경제 지도 글로벌 경제 지도가 막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네요. 1990년 대 이후에 네.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경제 지도를 세계로 넓히는 경제 지도를 만들었어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모든 나라로 세계로 뻗어나는 경제 지도를 만들었는데 음, 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 경제 지도가 막 글로벌 경제 지도가 뒤엉켜 버리고 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네. 거죠. 당장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경제가 소원해지는 거고 대신 뭐 미국과 일본의 시장을 얻었다는데 이미 미국과 일본은 불확실한 시장으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한 1.4%로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도 1%대 1.4%가 될지 3%가 될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 이것은 제가 쭉 찾아보니까 1954년 전쟁 이후에 네. 1%대 성장한 두 연이어서 한 경우 그때 외에는 없어요. 어, 그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경제인들을 만나봐도 네.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것은 경제 지도까지도 글로벌 경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1990년 이후에 우리가 30년 동안 얼마나 노력해서 세계 10위권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제 지도가 거의 막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글로벌 문화 지도가 저는 문화 지도. 또 뒤엉켜서 네.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우리 문화가 중국, 그렇죠. 러시아, 네. 동남아, 뭐 유럽으로 한류도 뻗어가고 한류 열풍이 뻗어가서 K-pop. 실제 케이팝에서 문화 영토가 계속 넓어지는데 이것도 문화 영토를 반쪽으로 그냥 그어버리는 형상이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편을 나눠서 네. 우린 이 편, 우리는 저쪽하고 대화하고 네. 교류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의 시장도 줄어드는 것이고 네. 문화적인 힘도 반토막이 나는 것이고 그런 걸 우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미국, 뭐 일본, 뭐 우리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정상들 만나서 한 얘기는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공급망 위기도 있고 안보적인 네.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이렇게 더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뭐 설명을 네. 했지만은 이걸 국민들이 이해해 줄 거 생각을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20년 동안 미국은 공을 들였어요. 20년 전부터 한미일 이런 군사 협의체나 안보 체계를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 중국,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20년 전부터 미국은 엄청나게 공을 들인 거거든요. 이 한미일의 이 네, 예. 결속 이거를 네, 그렇죠. 공을 들였다. 제가 2000년 초반부터 군사 외교를 군에 있을 때 담당을 했어요. 네. 2003년도는 미국에 가서 근무도 했었고 2006년부터는 한미 군사 협의체인 MCM 장교도 하면서 군사 외교를 했었는데 네. 2000년 초반부터 미국은 엄청나게 한미일 이런 협의체 또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외쳤어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 그 정부는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국익 중심, 실용 중심으로 우리의 외교 노선을 견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잘 지내고 일본하고 주변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왔고 그걸 미국을 설득시킨 거예요. 한미일로 가면은 중국, 러시아하고 갈등 구조가 되고 안 된다. 우리가 왜 이 중국이 제일 무역국이잖아요. 그렇죠. 통상 수십 년간 수십 그랬죠. 년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네. 미국을 이해시켜 왔는데 20년 동안 공들인 미국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과 우리 국익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맞는 외교 정책을 써온 거예요. 한미 동맹 강화하면서 네. 우리의 노선을 써왔던 거거든요. 왜 미국의 국익은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관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국과 일본을 엮어서 중국을 견제할 것이냐. 지금은 미국 혼자 힘으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동맹국들을 엮어야 되겠다 했었던 것이고, 근데 우리는 중국을 군사적으로는 견제할 수 있지만은 경제적인거나 문화적인 경우는 교류를 활발히 해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국익에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아. 일본 입장에서도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국하고 거의 일치해요. 국익이. 왜냐하면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견제한다는 대의 명분 하에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북아의 패권국을 꿈꾸고 있는데 한미일이 합하면은 자기가 이쪽 동북아에서의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과거에 한미일을 엮는 거에 있어서 적극적이었어요. 네. 어떻게든 한국하고 미국하고 엮어서 자기들이 이 국익을 볼 것이냐. 그렇지만 우리는 중심을 잡고 노해 왔던 거예요. 적절점만 유지하자. 그게 외교죠. 한미일은 그거 외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말을 들어줘 버리니까 안보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대응하는 전력 면에서도 네. 큰 도움이 없어요.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은 충분해요. 일본이 안 끼어들어도. 그런데 한 측면은 그렇지만 한 측면은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평화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미일 구조로 가면 점점 멀어지잖아요.
중국과 그렇죠. 러시아의 중국, 도움이 러시아. 필요하고 지렛대 못 쓰게 되는 거죠.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가치 중심으로 딱 분리돼 버리니까 북한 문제를 푸는데도 네.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되게 높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라든가 이런 데서 영토 분쟁도 하고 네. 있고 또 경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돌격대장을 하는 거예요. 아, 미국 그건 재밌네. 앞에서 예. 일본 앞에서 돌격대장 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어디겠어요? 돌격대장이에요. 그러면서도 일본하고 중국, 미국은 한국을 돌격대장으로 세워놓고 뒤에서는 물밑에서 서로 또 협력하고 있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년 전 구한말이 떠오른다 이런 네. 많은 분들의 의견도 있던데 한반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장이 돼버리는 게 아니냐, 전쟁터가 돼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또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그 강요들은 40년 전 냉정적인 구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정학적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모든 거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치 중심, 가치 뭐 중심, 가치를 같이 가치 하는 외교. 나라 이것이 지정학적으로 봐야 되는 보고 있다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경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대상은 지경학적. 경제적인 아, 관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네, 1990년 이전에는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네, 공산진영이 세계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음, 그때는 경제 교류도 없었고 인적 교류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문제가 없는데 네, 1990년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세계는 거의 하나로 되면서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무역이든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고 인적 교류,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잖아요. 네, 거의 하나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음,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인 관점, 지경학적인 지도를 그려보면은 네, 우리의 제일 무역국은 중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뭐 일본, 또 유럽 뭐 이렇게 음, 쭉 가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한쪽 측면을 보고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서버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네, 그 첫 번째가 경제적인 거잖아요. 경제 10위권이면서 그렇죠. 점점 뻗어 나가야 네, 되는데 뻗어 나갈 길이 줄어드는 아, 거죠, 아, 이제는. 그리고 더 강점은 우리가 문화 강국이잖아요. 네, 케이팝, 한류 이런 거를 세계에 음, 전파하다 보면 우리 영향력이 커지는데 네, 한미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중국이나 이런 데 뻗어갈 수 있는 길이 점점 막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것은 저는 후세 역사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까 했을 때 역사를 후퇴한 정부, 아, 역사를 후퇴시킨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네, 예언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역사가들의 평가까지 이렇게 지적을 뭐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아니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어떻게 보면 잘 반영이 된 네, 회의인데 과연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윤 대통령은 국민들 설득하거나 국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쭉 연설하고 끝내버린 상황인데 특히 한미 동맹 이건 우리가 이제 굳건하게 지켜왔고 근데 한미일 준동맹 준군사 동맹으로 간 거 아니냐 물론 이게 국회 비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동맹 같은 경우는 뭐 의무는 없다라고 그 선언에 나와 있지만 사실상은 준군사 동맹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일본과 우리가 동맹이 되겠느냐 준군사 동맹을 부를 정도로 이렇게 밀착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건 우리가 계속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한미일 저는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다고 봐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거죠. 방향 이렇게 정해놓고 가고 있고. 방향이 한미일 동맹으로 네. 가는 방향성에서 몇 계단을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어. 왜냐하면 그 내용에서 한 문장만 더 들어가면 완전한 동맹이 되고 한 문장을 빠짐으로써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삼국이 서로 위협을 받았을 경우는 협의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데 삼국이 그 어떤 도발이나 위협을 받았을 때 같이 대응한다. 요 문장만 들어가면 동맹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협약이 아니라 조약이 되고 네. 또 각 국가마다 자국의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니까 네. 교모의 그거는 뺐어요. 협의한다로. 음. 그 대신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 네. 틀을 깨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 네. 한미일 외교부 장관, 한미일 국방부 장관을 회담한다. 음. 또 한미일 재무장관을 포함한 경제장관 회의를 한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 그 제도의 수준은 동맹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 조약으로 간다든가 의무 조항을 넣어버리면은 동맹이 돼 버리니까 네.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데 아. 국회 비준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나게 그 거부 반응을 국민들이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을 열어놔 버린 거예요. 네. 제도화 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윤석열 정부가 그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고 거기에 이용당하는지 모르고 마치 미국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같이 하니까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착각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미국도 2월에 있었던 한미일 네. 그 연합 훈련 거기서 해상 훈련에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고 네. 그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에 쓰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네. 우리 영토 독도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지난 국방위가 열렸을 때도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네. 지금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느냐 하니까 훈련할 때만 했다는 거예요. 훈련할 때만. 연합 훈련할 때만. 네. 왜 훈련할 때만 해야 돼요? 동해는 엄연히 동해인데 일본해로 미국에서 표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미 동해를 일본의 영향권으로 미국이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바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본 바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죠. 얘기는. 동해를 네. 우리의 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이 점점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네. 대한민국의 동해 대한민국은 일본 영향권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한미일 그렇죠. 정상회담 우리 뭘 국익, 한다고 우리 했을 영토죠. 때 국익 차원에서 이건 동해로 해야 된다. 네. 아니면 정 안 되면 중립적으로라도 동해 수레시 일본해를 하든가 미국은 병기라든지. 병기를 하든지 그런 걸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거 동해를 일본해로 명기하는데도 바보같이 문제 제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미국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고 마치 거기에서 돌격대장식으로 돼 버리니까 그게 큰 뭐 완장 채워주면은 큰 거 은 거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군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그걸 고쳐주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네. 또 우리 윤석열 정부도 그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요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나를 양보하면 그다음 두 개를 양보해야 되고 세 개를 양보해야 되는 게 국제사회예요. 네. 그 외교이고 그러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데도 문제 제기를 안 하면은 네. 나중에 독도 지금 영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일본이 계속 영유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돈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와 있다고 깨달았다. 네. 스스로 봐도 놀라운 일이다. 국가적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국제사회의 책임감을 느끼는 시대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참 아니 아니 아까 사진도 봤지만은 우리 미국과 일본하고 나란히 서 있지 않고 우리만 앞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뒤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어깨동무 이렇게 서로 네. 이러고 있고 우리만 이제 앞에 서서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돌격대장 맨 앞에 서가지고 그냥 총알바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마치 우리가 총알바지하는 돌격대장이 된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한미일 네. 구조와 북중로 구도가 되면은 전선이 어디가 형성됩니까? 우리 남북한 제일 지역하고 가깝죠? 네. 또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이 지역이 전선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총알바지하는 돌격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데도 마치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뭐 선도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럼 우리의 돌격 대장을 하면은 우리의 국익에 맞게 모든 것을 일본과 그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뭐 돌격 상응하는 국익이 있듯이.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일본으로부터 더 이상 독도 문제 영유권 주장하지 않겠다. 네. 역사에 사죄하겠다. 그 정도 받아내고 돌격 대장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미국으로부터 마찬가지예요. 뭐 인플레이션 IRA. 감축법이든 네. 반도체법이든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혜택을 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모르는데 네. 양보할 거는 다 양보하고 또 안보 전선에서는 총알바지를 쓰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해도 찍소리 못하고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네. 사실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일본을 가서 주일 미군 사령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미군들이 한 5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일 미군 사령부가 있어요. 네. 우리 주한 미군 사령부가 있듯이 거기 가서 이제 일본 상황을 봤는데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지적한 게 그거예요. 브리핑 받다가 야, 야 저거 잘못됐다 고쳐라. 네. 강하게 거기서, 제가 현장에서. 바로 제일 먼저 아. 그런 걸 왜 눈치를 봅니까? 저거는 당신들이 주일미군 사령부라 하더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주일미군 사령부 사령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에 거주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 제일 먼저 지적한 그랬더니 받아서 이해하더라고요. 그 실제 이해를 시켰죠. 이것은 네. 동해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주일 미군 사령관 미군 네. 3스타였는데 오히려 미안하다. 자기들이 일본에 있다 보니 그런데 앞으로 고치겠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일본말 미국말이면 무조건 다 듣는 구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국익,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가지고 거기서 네. 얻어내고 우리의 뜻을 최대한 관철시키는 게 외교고 그럼요. 뭐 51대 49의 네. 미학으로도 외교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얘기들은 안 하고 네. 그냥 우리의 선도에 서 있고 그냥 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는 이동훈 대변인 말처럼 앞만 보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냥 그걸로 과연 국익이 지켜질지 걱정이 되는 것이고 자 저희가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서 하나 더 네. 얘기해야 될 것이 윤석열 정부 내년 초에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대한민국에서 하겠다 네. 이렇게 제의도 했잖아요. 아마 총선을 앞두고 뭐 그런 그 계산에 를 가지고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올 후반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정상회담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본인들은 하고 싶은데 중국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2달 전에 중국에 갔을 때 한중일 정상회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했더니 중국도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 그래서 내년에 한미일 정상회담 총선 앞두고 총선에 네. 이용하려고 그 생각하지 말고 지금 후반기에 한중일 음.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또 중국하고도 잘 이렇게 지내는 구조를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니라 올 후반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좀 신경을 써서 네. 개최를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 그때 중국하고 관계도 많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네. 네, 진짜 외교력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